보는 개념 굉장히 쉬워. 아까 내가 카메라를 예로 들었잖아. 그 B라는 걸 배우기 전에, B랑 비율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일단 두 수를 비교해 볼 겁니다. 한 모둠에 남학생이 4명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는데 이거를 뺄셈으로 한번 비교해보고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너무 쉬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몇 명 더 많아? 2명 더 많죠? 그럼 여학생을 주어로 뒀을 때 남학생보다 뭐라고 해야 돼? 2명 적다. 너무 쉽지? 나눗셈으로 비교해볼까? 그러면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지. 그렇다면 반대로 주어를 여학생으로 뒀을 때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네.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일상생활에서 두 양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의 나이를 비교할 때에는 뺄셈으로 많이 비교하고, 여기다 나이 뺄셈 이렇게 밑줄쳐놓고, 가격을 비교할 때는 단가를 비교해야 하므로 나눗셈으로 비교한다. 예를 들면 단가는 무슨 몇 그램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비교할 때 너가 나보다 2살 많네? 아니면 내가 더 3살 적네? 이렇게 하지. 내가 너의 2분의 3배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몇 배라는 건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이는 보통 뺄셈으로 비교하고, 가격은 이게 엄청 비싸. 저 싼 물건에 비해 2배나 돼, 가격이. 아니면 그람당으로 쳤을 때? 근데 이건 또 그러면 얼마 더 비싸, 몇백 원 더 비싸, 몇천 원 더 비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나눗셈으로 많이 비교한다. 그냥 대체적으로. 귀찮아서 살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그램인지 확인하고 그람당 가격 더 싼 거 비교하지 않아? 너네 쿠팡 본 적 없어? 쿠팡에도 그 그람당 가격 같은 거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응. 안 쓰셨어요? 아, 그래? 알겠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상대적 비교랑 절대적 비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볼까? 상대적 비교라는 건 가격이 다른 두 물건을 비교하는 것. 예를 들면 똑같은 연필인데 하나는 100원, 하나는 200원. 이걸 상대적 비교라고 하고, 절대적 비교라는 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얘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른 거고, 얘는 아예 나이가 다른 거.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비교하는 것.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두 양의 관계 알아보자. 모둠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남학생 4명 있을 때 여학생이 2명 있고, 남학생이 8명 있을 때 여학생이 4명 있어. 어때? 이거 좀 규칙이 보여? 네. 어떤 규칙이 있어? 뺄셈으로 비교해보자면, 모둠 1은 남학생이 2명 더 많고, 그치? 모둠 2는 남학생이 4명 더 많고, 여기는 6명 더 많고, 8명 많고, 10명 많다. 이런 게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쉬운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그럼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변한다고 되어 있지. 숫자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근데 나눗셈으로 비교해 봤더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몇 배다? 2배다. 이거는 관계가 변하지 않잖아, 그치? 요런 거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밑에 진원의 반에는 남학생 15명과 여학생 18명이 있는데, 진원의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뺄셈과 뭘로 비교할 수 있다고? 나눗셈. 2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다. 자, 여기
문제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빨간색 구슬수와 노란색 구슬수를 뺄셈으로 비교해보세요. 빼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죠. 많은 건 10개고 적은 건 5개라서 10 빼기 5는 5다. 이렇게 씩 써놓고 여기에는 비교할 때 빨간색 구슬이 노란색 구슬보다 몇 개 더 많다? 5개 더 많다 하면 되는 거야. 어때? 짱 쉽지? 5번은 우리 지금 뺄셈 나눗셈 두 가지 했는데 5번이 나눗셈으로 비교해보라고 했어. 그럼 쟤는 나눗셈식을 쓰고 비교에는 뭐 접시가 그릇의 4배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6번 볼까? 6번은 상자에 들어있는 과자수와 사탕수의 관계. 표를 완성하고 상자에 들어있는 사탕이 27개일 때 사탕이 27개래. 상자에 들어있는 과자는 몇 개인지 과자의 개수를 물었네. 과자가 6개일 때 사탕은 3개래. 그리고 12개일 때 사탕은 6개고. 그럼 18개일 때 몇 개일까? 36개? 야, 나누기 2잖아. 9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6의 배수로 가고 있지. 그럼 여기 24개, 30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왜냐면 상자 1개당 6개면 2개당 12개고 2배, 3배, 4배, 5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24일 때는 12개, 30개일 때는 15개. 그럼 만약 사탕이 27개라면 과자는 몇 개다? 54개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B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은 기본 이렇게 땡땡 아까 말했지. 그 카메라에 있는 그 비율. 카메라 화면 비율 얘기했었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땡땡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B라고 한다. 아까 내가 말했던 카메라 비율 4대 3, 16대 9 얘는 B야. B. 비율은 좀 이따가 배울게. 일단 B라는 건 요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건데 이거 읽을 때 5대 3 앞에서부터 5대 3 이렇게 읽는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해요. 4가지나 있어 읽는 방법이. 이것도 문제에 나와요. 네. 완전 많이. 일단 앞에서 5대 3 하나 했지. 그리고 5와 3의 B라고도 해. B. 일단 요 두 개는 알겠어. 근데 요게 헷갈려. 5의 3에 대한 B, 그리고 3에 대한 5의 B.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얘들아 뒤에 오는 수야.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거든. 기준량이라고 하거든. 이따가 비율할 때 또 배울 건데 뭐뭐에 대한이 뒤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3이 뒤에 있지. 그러니까 5의 3에 대한 B 또는 3에 대한 5의 B 이렇게. 얘가 뒤에 온다. 땡땡을 기준으로 뒤에 온다는 소리야. 근데 얘들아 3대 5랑 5대 3이랑 같은 비일까? 다소 올라. 3대 5랑 5대 3이랑 같은 비일까? 왜? 그니까 아까 내가 카메라를 예로 든 게 맞아. 기준이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랑 세로의 비인데 만약에 얘가 3대 4가 돼버리면 가로가 3이 되고 세로가 4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다른 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비다. 여기선 사과 대 참외가 5대 3이라고 했는데 3대 5가 되면은 참외가 3개, 사과가 5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 비가 되는 거다. 어쨌든 기준은 뒤에 있는 수다. 볼까? 나오지? 2대 9는 쉽게 쓸 수 있어. 근데 17에 대한 뭐뭐에 대한 13의 B라고 했어. 대한이 뒤로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17이 뒤로 가면서 13 대 17. 11의 5에 대한 이러니까 5를 뒤에다 보내고 11을 앞으로 보내야겠지? 그 다음 5번에 그러면 2번 볼까? 9대 6을 읽어보세요 했어. 뭐라고 해야겠어? 6에 대한 9의 B라고 해도 되겠고 5번 여기 없어. 책을 봐야 돼. 6에 대한 9의 B 또는 6대 9. 뭐 6대 9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9의 6에 대한 B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기 8개인데요. 어. 사실 그러면 이거 아니 지금 5번 사실 하고 그러면 있어. 이거 5번에 5번에 1번은 12에 대한 5의 비라서 뭐라고? 12에 대한 5의 비라서 그렇죠. 맞아요. 그거 잘 하나만 쓰면 되죠. 그치? 아까 4가지 배운 것 중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갈게요. 6번은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를 써보세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겠지?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어. 색칠한 부분의 비. 전체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지. 색칠한 건 몇 개야? 5개야. 전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팔이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대한이 뒤로 간다. 그럼 8번. 정욱이의 몸무게를 지구에서 재면 30kg이지만 달에서 재면 5kg가 됩니다. 너네 이거 뭔 말인지 알아? 과학 시간 때 배웠어? 그 중력? 네. 근데 너네가 지금 30kg여도 달에 가면 5kg래. 어때? 달에 가고 싶지 않니? 달에 못 가잖아. 어쨌든 정욱이의 달에서 잰 몸무게에 대한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비를 써보세요. 자, 이것도 문제를 잘 봐야 돼. 달에서 잰 몸무게에 대한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비. 달에서 잰 건 5kg고 지구에서 잰 건 30kg인데 30대 5예요. 그렇지. 대한이 뒤로 가니까 30대 5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지금 여기까지. 나중에는 뭐 이거 약분해서 1대 6 이렇게 써도 돼요. 이자고 분수로 따지면 앞에 있는 게 분모 같은 거예요? 그거 조금 이제 배울 거야. 이제 배울 거야. 좀만 기다려. 그럼 이제 비율을 알아볼 건데요. 몇 대 몇 할 때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라고 했지. 네.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비교하는 양. 기준량, 비교하는 양. 이란 말 알아두고 그럼 비율이라는 건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거든? 그러면 7대 10 얘가 B라면
비율로 나타냈을 때는 10분의 7 되는 거 이해돼? 기준량이 분모로 가는 거야. 10에 대한 7의 비잖아. 10분의 7 또는 이거를 소수로 바꿔서 0.7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가 비율이고 그리고 얘가 비인 거야. 그러면 이걸 이해해 볼까? 비율의 크기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뭐냐면 기준량보다 비교하는 양이 더 커. 그렇다는 건 뭐야?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얘는 1보다 크겠죠? 1보다 큽니다. 그러면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이 같아. 그럼 얘는 1이 되겠지? 1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준량이 더 크다면 분모가 더 큰 거니까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 2대5랑 6대15는 같은 비일까 다른 비일까? 얘를 둘 다 비율로 바꾸면 하나는 5분의 2고 하나는 15분의 6이잖아. 근데 분수로 바꿨을 때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 3으로 하면 3, 2, 6, 3, 5, 15지. 5분의 2 똑같이 나오네? 그럼 얘랑 얘는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달라도 비율은 같을 수 있다. 문제를 보면 B를 보고 1번 B를 보고 기준량과 비교한 양을 찾아 써보세요. 기준량은 뭐야 여기서? 7이 기준량이고 비교한 양은 2다. 너무 쉽지. 2번에 1번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 본다면 얘는 몇 분의 몇?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 그치? 뒤에 4에 대한 뭐뭐에 대한 얘가 기준량이니까 기준량이 분모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4분의 3. 그럼 얘를 소수로 바꾸면 0.7. 오, 바로 돼? 4분의 3은 100분의 75니까 0.75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3번은요. 10원짜리 동전을 10번 던져 나온 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뭐 던지면 그림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숫자면이 나온 횟수는 10번 중 몇 번일까요? 숫자면 여기 하나, 둘, 셋, 4번이래. 그럼 동전을 던진 횟수에 대한 나지. 동전을 던진 횟수에 대한 숫자면이 나온 횟수. 동전을 던진 게 몇 번인데? 10번인데 숫자면이 나온 건 4번이잖아. B를 써보라고 했어. 그럼 몇 대 몇? 4대 10. 그렇지. 4대 10.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4 또는 5분의 2로 약분해서 쓰셔도 됩니다. 아, 약분. 10분의 4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이거 0.4. 둘 다 괜찮습니다. 0.4. 선생님 여기 100분율도 배워요? 다음 시간에. 100분율은 다음 시간에. 8번. 비율이 더 큰 B의 기호를 써보세요. 비율이 뭐였지? 분수나 소수로 바꾼 게 비율이었단 말이야. 분수 or 소수.
그럼 기억은 10분의 9고 니은은 5분의 6이네? 어떤 게 더 크니? 니은. 니은이 더 커요. 그치? 니은은 1보다 크잖아. 얘는 1과 5분의 1이잖아.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다. 그럼 9번 한번 해볼래? 너네가? 어느 가족이 더 넓게 앉았다고 느꼈을지 써보세요. 눈에 봐도 보이는 것 같은데. 눈으로 봐도 보여? 진짜? 일단 희준의 가족은 3명인데 4인용이면 한 명. 희준의 가족은 네 3명인데 4인용 식탁에 앉았지. 그러면 누가 더 넓게 앉았다고 느꼈을지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식탁의 정원수, 그러니까 몇 인용인지 정원수에 대한 앉은 사람의 비율. 식탁 정원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 그 총 앉을 수 있는 사람 수. 정원수에 대한 앉은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희준에는 4인용 식탁인데 그중 3명이 앉은 거지.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식탁 정원수에 대한 얘가 기준량이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거지, 4가. 그럼 4분의 3이 비율이야, 희준에는. 그리고 정순에는 6분의 4. 6분의 4야. 그러면 이 비율이 더 큰 게 좋은겨? 낮은 게 좋은겨? 작은 게 좋은겨? 작은 게 좋나? 식탁 정원수에 대한 앉은 사람의 비율이 더 많잖아? 더 크잖아? 비율이? 그럼 더 좁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작아야 넓게 앉았다고 느낀 거야. 비율이 작아야 함. 그러면 이 분수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걸 고르면? 희준.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통분을 할까? 분모를 12로 통분하면 되겠다. 4분의 3은 12분의 9고 얘는 8이니까 정순의 가족이 더 넓게 느낀 거다.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102페이지. 기본기다지. 자, 5번. 이거 아까 그 수 비교하는 건데 2가지 방법으로 비교해보라 했네. 2가지 뭐 있었지? 뺄셈이랑 나눗셈. 2가지로 비교할 거야. 6학년 학생 중 남학생은 78명, 여학생은 60명. 한 가지 방법은 78에서 60 빼서 78 빼기 60은 어이구 뭐야 18이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8명 많다. 이거 주어 잘 써줘야 돼. 또 바꾸면 안 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고 하면 안 되겠지.
18명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뺄셈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78을 60으로 나눴을 때는 이거 안 나눠 떨어지겠다. 소수로 나오겠다. 그치? 네. 복습하는 거야. 자,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지 일단. 1.3. 어? 너무 빨라. 여기다 점 찍고 3. 자, 1.3이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3배다. 여학생의 1.3배입니다. (9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했지. 7대 5랑 5대 7은 같은 비야, 다른 비야? 아니, 이게 다른지? 다르죠. 이유는요? 기준량이 다르니까. 그치. 7대 5에선 기준량이 5고 5대 7에선 기준량이 7이 되기 때문에 기준량이 달라집니다.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다 비율로 고치자. 얘는 B잖아. 그치? 얘는 10분의 4. 10대 4라는 거는 10대 4라는 건 비율 4분의 10이구나. 얘도 10분의 4라고 바꿀 수 있고 얘도 10분의 4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건 3번이다. 16번. 두 직사각형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표를 완성하고 알게 된 점을 써보세요. 직사각형 가의 비율을 분수랑 소수로 나타낼 거야. 야,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겠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라고 했어. 세로가 기준이다. 그치, 세로가 기준. 그러면 얘는 세로에 대한 가로의 B를 써보자. B. 세로가 기준이니까 8이 뒤로 가야겠지. 그럼 얘는 10대 8이고 얘는 15대 12겠지. 그치? 그리고 비율을 쓰라고 했다는 거는 8분의 10이라고 써야겠지? 또는 약분해서 4분의 5라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12분의 15, 그럼 약분해서 3, 4, 12, 3, 5, 15라고 쓰셔도 되고요. 대분수로 쓰는 건 안 돼요? 대분수? 굳이. 왜냐면 어떤 게 분모고 분자인지를 지금 나타내 준 건데 굳이 대분수로 하면은 보기가 편하지 않잖아. 어떤 게 기준량이고 어떤 게 비교량인지 보기 위해서 분수로 쓴 건데. 대분수로 쓰는 거. 대분수로 바꿔버리면 기준량이랑 비교량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야, 근데 약분했더니 어때? 같은 분수지? 그럼 소수는 똑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치? 그러면 5 나누기 4 하면 되겠다. 비율이 그치? 4, 1은 4, 1, 점 여기다 찍고 0 붙여서 4, 2, 8 빼면 2네? 20. 이 0 또 붙여서 이렇게 1.25 1.25 알겠어. 두 직사각형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달라고. 크기
크기는 다르지만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어때? 같다 라고 쓰면 돼. 경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것도 잘 써줘야 돼.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습니다. 그냥 B가 그거 B랑 비율 써서 만들었는데. 얘들아, 이거는 가자동차랑 나자동차 중 연비가 더 높은 자동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연비가 뭔지 알아? 비율. 그걸 문제에서 알려줬죠. 연비는 자동차의 단위 연료 대 야, 연비라는 말이 뭔지 알려줬어. 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입니다. 자, 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연료라는 게 기름. 우리 자동차에다 기름 넣는 거. 1리터 넣는 거당 주행거리, 달리는 거리가 더 많이 달리면 연비가 좋은 거다. 이거야. 자, 가와 나 자동차 중 연비가 더 높은 자동차는 어느 자동차일까요? 얘는 35리터를 주유하면 560km 가고요. 나는 30리터 주유하면 420km를 달립니다. 지금 나눠야 돼요? 그치. 자,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자동차는 35분의 560이 되는 거고, 나자동차는 30분의 420이 되는 거야. 약분해볼까? 5로 해볼게. 5, 7, 35. 5일은 5, 5일은 5, 5, 20. 7로 약분돼? 된다. 7일은 7, 7, 6, 42. 얘 연비는 16인 거야. 나는 0, 0, 10으로 약분하고, 그 다음 3으로 약분하면 3일은 3, 3, 4, 12. 자, 연비가 누가 높습니까? 가. 그러니까 너네는 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야.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살 돈이 없어요. 오케이. 응.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기억. 2대 3에서 기준이 되는 수는 3입니다. 맞아? 네. 맞아.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했어. 앞에 있는 게 비교량이라고 했고. 4대 5와 5대 4는 같습니다. 아니요. 이유도 아까 얘기했죠. 디귿. 음료수 10개 중 6개를 먹었다면 먹은 음료수와 안 먹은 음료수의 비. 뭐뭐와 뭐뭐의 비. 뭐와 뭐의 비는 그대로 하면 되지. 10대 6이랑 10과 6의 비는 같잖아. 먹은 음료수와 안 먹은 음료수. 먹은 음료수 몇 개? 6개. 대 안 먹은 음료수? 4개. 6대 4 맞죠? 기억, 디귿. 11번. 우리 반 학생은 모두 30명이고 안경을 쓴 학생은 13명입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한 안경을 쓴 학생 수의 비를 구해보세요. 자,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 안경을 쓰지 않은 이 마지막 줄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한 안경을 쓴 학생 수의 비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한 후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한 안경을 쓴 학생 수의 비를 구할 거다. 네? 안경을
안 쓴 학생 지금 구해야 되잖아.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한 후 안경 안 쓴 학생 수에 대한 안경 쓴 학생 수의 비를 구할 거다. 자, 그럼 안경을 쓴 학생이 몇 명? 13명. 13명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은 30명. 네. 안경을 쓴 학생이 13명이라면 아, 안 쓴 학생은 17명. 30 빼기 13. 따라서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한 동그라미 안경을 쓴 13 학생 수에 대 17. 비해서 기준이 되는 수가 누구야? 안경을 쓴 안경을 쓰지 않은. 안경을 안 쓴 학생 수가 기준이다. 13 그러면 대 17이죠. 그렇지. 13 대 17이라고 써야 되겠지. 안경을 쓴 학생 수에 대해 그럼 되돌아보기는 반대니까 17. 안경을 쓴 학생 수가 기준이니까 17 대 13이라고 쓰면 되겠지? 맨 밑에. 그렇게만 쓰면 돼요. 설명